현재 폴란드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튀르키예는 이미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한국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형제의 나라이기도 하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구려는 돌궐과 손을 잡고 당나라와 싸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의 고구려는 현재 한국이고 돌궐은 튀르키예의 역사입니다. 고구려 후반기 무렵부터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였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옛 이름인 터키는 유엔 연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참전군은 총 21개국이었는데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인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며 파병 인원의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이며 파병 인원 대비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로 맹렬히 전투를 벌인 터키군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3, 4위전에서 한국과 터키가 만났는데 이때 한국이 벌인 응원이 터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터키는 워낙 개방적이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만이 아닌 꽤 모든 외국인들에게 잘해주었고 그렇다 보니 많은 국가가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3, 4위전에서 한국이 태극기와 함께 대형 터키 국기까지 휘날리며 함께 응원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자 터키 사람들은 감동받아 버렸고 해당 내용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TV 언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한국인이 터키에 여행을 가면 수많은 터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필요한 건 없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요. 아무튼 현재 이런 튀르키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17분 36초에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첫 지진 후 다수의 여진이 발생했고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모멘트 규모 6.7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첫 지진에서 9시간이 지난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24분경에는 모멘트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이 가지안테프 옆 지방인 카흐라만마라슈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인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지대로 두 나라 모두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발생한 시기는 새벽인데다 평소에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대비를 해놓지 못해 피해는 더욱이나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지안테프는 꾸준히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2021년 기준 인구가 213만 명이나 되며 동남아톨리아 지역 최대의 도시이자 튀르키예에서 무려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그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심지어 양국의 현재까지 피해만 보게 되면 2015년 있었던 네팔 대지진의 피해 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피해는 지금도 수습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하루라도 더 빨리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현지 구조대가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를 해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카흐만마라슈를 강타한 최초 지진 이후 700번의 여진이 잇따랐다라고 말하며 총 6만 명 이상의 인력이 피해 지역에 파견돼 구조 및 지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때문에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이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에 구조요원을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국제적 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도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형제의 나라 우리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도 적극적으로 구조대와 지원 인력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50명의 엔지니어와 의료진, 구호대원 등으로 구성된 수색구조팀을 튀르키예에 보낸다고 밝혔으며 그리스 또한 구조대원 21명과 구조견 2마리를 보낼 예정이며 독일은 EU 파트너들과 함께 비상발전기, 텐트, 담요, 정수기 등의 지원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는 $10,000,000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총 72명의 구조 전문가들은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고 중국은 구조팀을 포함해 약 74억 원 상당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시리아 및 튀르키예 당국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77명의 수색 구조 전문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견에 튀르키예인들을 감동받게 한 또 다른 국가가 있죠. 바로 튀르키예의 영원한 형제의 국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긴급 구호대 118명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60여 명 외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이 합류했습니다. 이는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4차례에 걸쳐 127명을 파견한 이후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인데요. 또한 500만 달러 한화 약 63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 똑같은 고마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왜 우리 한국만 특별히 관심받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수송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118명의 구호대를 태운 수송기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입니다. KC-330 수송기 기억들 나시나요? 이 수송기는 지난 2020년 8월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신변이 위태로워진 현지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을 은밀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며 기적을 썼습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 현지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의 KC-330 수송기가 튀르키예 상공에 도달하고 또 착륙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적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닐지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폭풍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6시 57분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공항에 구호대 118명을 태운 KC-330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한국 구호대가 도착한 곳은 이번 강진의 진앙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인데요. 지진 발생 만 48시간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가지안테프 등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 및 구조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지인들이 더욱이나 우리 KC-330 수송기와 한국 구호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 구조대는 활동 개시 첫날인 오늘 기적을 썼습니다.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 활동을 시작한 한국의 긴급구호대가 70대 생존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생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TV나 뉴스를 통해 지켜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한국의 구호대를 응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염원을 담은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빠르게 기적을 발했네요.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물론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아 상황이 위태롭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구출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미라클 작전처럼 대단한 기적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조금이라도 그들의 피해를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대지진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더는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을 짓밟아서도 안 된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야. 한국의 구호대가 굉장히 빠르게 도착했군요. 이번에도 한국은 빨랐네요. 괜히 빨리빨리의 나라가 아니네요. 한국이 이번에는 제발 기적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구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만 잘해라고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시 빛의 속도로 한국이 또 출전을 했군요. 늘 이럴 때마다 미국과 유엔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많은 일에 직접 나서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소에는 저런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구호대를 비롯해 다들 조금만 힘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갑니다. 그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지진의 희생자들에게 생각과 기도를 보내며
당신들의 형제의 나라들이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최전선과 뒤에서 당신들을 언제나 축복하고 이끌 것입니다. 걱정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이번에도 기적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쾌유를 빕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동정과 기도는 당신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행위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는 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미국과 유엔 연합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 KC-330 수송기가 뉴스 화면에 잡혔을 때는 마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구조대원들은 안전에 유의하며 구조 작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